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요새 배유미 기자 기사를 보면서 반도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요새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잘 듣지 못했던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AI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게 유독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AI 반도체. 네네. 그래서 이게 네네. 뭔가 좀 궁금해서 제가 오늘 배 기자님한테 좀 네네. 나와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왜 갑자기 극존칭이야? 네, 제가 요새 좀 잘 보여야 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배 기자가 이 TMI에 대한 애정이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네네. 주제는 AI 반도체. 네네, 네. AI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즘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이전에 네네. 뭐 구글은 뭐 TPU라고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개발한 것들이 있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것도 다 개발하고 있고 네네. 심지어 통신사 SKT나 KT 이런 곳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스타트업도 뛰어들고 있고 되게 많은 기업들이 요즘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반도체라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지금- 글로벌 기업, 네. 대기업, 네. 스타트업, 네. 에브리바디 지금 AI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네네, 난리를 그렇죠. 치고 있다. 네네, 에브리바디 네. 그렇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은데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뭐야? AI 반도체가 뭐예요? 그죠? 네. 네. AI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 말 그대로 AI 처리를 위한 반도체를 말해요. 인공지능? 네네, 네. 인공지능 처리를 위한 반도체. 이전에는 AI 처리를 하기 위해서 주로 GPU를 사용을 했어요.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인데 예, 예. 이게 CPU에 비해서는 병렬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이 특성을 가지고 GPU로 AI 처리를 주로 했었어요.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거의 머신러닝이니까 네네, 그렇죠. 더 많은 계산을 더 빨리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처리에 그동안은 그래픽 칩을 네네. 썼었다면 이걸 이제 네네, 전문으로 맞습니다. 하는 칩이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면은 GPU 자체는 아무래도 그래픽 처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반도체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인공지능 처리에 완전 특화됐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반도체예요. 이게 더 많은 뭐 간단한 인공지능 처리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제 점점 저희가 쓰는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인공지능에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GPU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력도 더 많이 발생하고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뚱뚱해지니까 그러면서 더 깜짝이야. 이게 민감한 단어예요. 네. 미안해. 어떡하지? 정신 차려. 지금 제가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어떡하죠? 네. 데이터가 뚱뚱해지니까. 데이터 뚱뚱해서 그거 하나만 기억에 남겠는데요? 네.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더 많아지니까 이게 더 느려지기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한계들이 점점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GPU를 그간 사용하는 게 기업들이 편리했다 보니까 기업들은 GPU를 사용했는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좀 그런 불만들이 조금씩 나오고 고객사라는 있다고 게 해요. 누구예요? 그 이 전문가라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사용하는 고객사라고 아. 좀 생각을 하면 기업들, 돼요. 일반적인 반도체를 기업들이 구매하는 회사. 네네. 네. 인공지능 반도체 구매하는 회사들이 좀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거죠. GPU는 비싸다. GPU 자체도 일단 가격이 있지만 네네. 이거를 구동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예. 해요. 이게 전력이 네. 일단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 그걸 절감하기 위해 이제 AI 반도체를 찾기 시작을 한 거죠. 다른 반도체에 대한 대안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AI 나오고 반도체가 있습니다. 네. 전력도 덜 먹고. 네네. 아예 인공지능 처리에 특화된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더 많은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 처리할 수 있고, 그래서 딥러닝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특화됐기 때문에 GPU에 비해서는 덜 전력 소모가 되고 더 빨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쪽으로 더 특화해서 만드는 그런 반도체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컴퓨터는 CPU라고 해서 직렬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이용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이게 AI 이 어떤 계산을 위해서 병렬 처리하는 GPU를 가져다가 네네. 그걸 계산을 했는데 네네. 이거는 이미지 처리에 주로 타깃이 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 그래픽 처리, 네. AI에 불필요한 것까지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 그러다 네네. 보니 뭐 전기도 전기도 많이 많이 먹고 네네. 비용도 네. 많이 먹고 네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건 빼고 AI에만 딱 맞춘 반도체를 그렇죠. 만든다. 네네, 맞습니다. 정리 잘한다. 아, 네.
네, 잘 들었고요. 그래서 AI에 네. 딱 맞춘 게 어떤 게 딱 맞추는 거예요? 저전력. 그러니까 전력을 최대한 덜 먹으면서 이 데이터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곳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냥 이게 구조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코어를 굳이 늘리지 않아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반도체인데 그게 다 기업마다 다르긴 해요. 그렇군요. 지금 네. 보니까 아까 초반에 말한 것처럼 이 AI 반도체에 뛰어든 회사들이 꽤 많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그 중에는 우리한테 익숙한 회사도 있고 익숙하지 네네. 않은 회사도 있는데 네네. 대표적인 곳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일단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기업은 다 뛰어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리바바, 뭐 텐센트 이런 데는 다 자체 반도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통신사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SKT. 아 그리고 맞아. KT. 최근에. 네네 그쵸? 그렇게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LG U+는 또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클라우드 회사가 AI 네네. 반도체를 하는 이유는 모든 AI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개발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클라우드에서 하거든. 네네 그쵸. 맞습니다. 뭐 돌아가야 자체적으로 되죠? 서버 막 사서 하기는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맞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서 하는데 클라우드에서 기존에는 뭐 아까 말 그대로 GPU나 CPU밖에 없으니까 아주 효율적인 그 뭐 계산이나 아니면은 네네. 뭐 데이터 분석이나가 어려웠었는데 이제 AI 자체적인 AI 칩을 통한 어떤 인스턴스를 제공하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만든다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클라우드 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뛰어드는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자체 서비스를 결국 강화하기 위한 거예요. 그냥 네네. 이게 자체 서비스에 특화돼서 본인들에게 맞는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구글 텐서플로 구글의 칩이죠. 자체 AI 칩을 쓴다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쓸 수는 네. 있는데 아무래도 본인들 서비스가 또 있다 보니까 네네. 자체 서비스에 더 특화된 그런 반도체를 개발하는데 대부분 앞서 얘기했던 기업들은 주력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는 이제 통신에서만 끝나지 않겠다. 우린 이제 인프라 컴퍼니가 되겠다라는 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넓히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클라우드 쪽으로 점점 통신사는 손을 뻗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은 다 클라우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대기업은. 그쵸. 근데 스타트업은 조금 방향이 다르기는 해요. 아, 네네. 스타트업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대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스타트업들은 범용 NPU를 만드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범용 있어요.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네. 있는 거. NPU가 AI 반도체인가요? 네, AI 네네. 반도체인데 이제 뉴럴 약한 부분 나오잖아요. 지금 영어. 뉴럴 프로세싱 유닛. 아, 네, 맞을 거예요, 아마. 신경망 네. 뭐 어쩌고 네, 네네. 처리 프로세서로. 예. 될까요? 요거 살려주세요. 네. 네. 이제 좀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GPU 자체가 그런 AI 반도체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스타트업을 만든 기업들도 꽤 있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퓨리오사나 리벨리온, 디벡스, 모빌린트 이런 곳들이 지금 우리나라 주요 AI 반도체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범용 NPU 만드는 데 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이름 들어보셨어요? 심스키님은? 피리오사 같은 데는 좀 유명하죠. 그쵸. 네, 그 네. 대표가 이제 머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행사나 발표하는 걸 좀 들어봤고. 네네. 네. 그 회사들 이제 방금 말한 곳들이 국내에서는 지금 언론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 곳들인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맞습니다. 일을 하는 곳들인지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각각 차이는 있기는 해요.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는 부문은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결국 다 목표하는 거는 빠르고 저전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AI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양산 단계에 접어든 곳도 있고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개발하고 있는 쪽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스택이나 컴파일러 이쪽을 좀 개발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것들에도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NPU를 지금 스타트업들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뭐 아마존이나 구글 이런 데는 아까 말했듯이 자기네 서비스에 적용시키기 네네. 위해서 만드는 건데 네네. 스타트업들은 그럼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뭐 팔아서 수익을 낸다는 걸까요? 각 기업마다 조금씩 노리고 있는 부분이 다르긴 해요. 뭐 그런 자율주행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이제 뭐 펀딩 이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곳도 있고 뭐 아니면 이미지 처리나 이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각자가 한 분야에 타깃을 해가지고 좀 납품을 하는 분위기기는 해요. 근데 결국에는 모든 AI
알고리즘이 올라가서 구동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아무래도 클라우드 쪽으로 하지만 이게 그 얘기도 네.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엣지 쪽을 지금 노리고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엣지면 이제 소비자들이 네, 직접 만나기 직전에 뭐 네네 그런 단계일까요? 만나기 직전에 예. 그 단계에서 이제 엣지에서 처리하는 것들도 이제는 중요해졌고 데이터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쵸. 그런 말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AI 반도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주로 타깃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러면서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AI 칩 중에서도 좀 훈련 쪽으로 초점을 맞춰진 곳과 추론 네.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곳들이 좀 훈련과 있어요. 추론. 네네. 네네.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네네, 맞아요. 추론. 네네, 네. 인퍼런스. 네. 아이고 이 사람들 보게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훈련은 계속해서 같은 데이터를 반복해서 학습하는 네네. 거고. 네, 여러 그쵸? 데이터를 네. 많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겠죠. 맞아요. 여기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딥러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게 뭐 개 사진을 계속 보여주고 고양이 사진을 계속 보여주고 얘가 개냐 고양이냐 약간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것들이 좀 딥러닝 쪽에 속하는 그런 반도체예요. 이제 이거에 특화된 게 이제 훈련용 반도체인데 대부분 좀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곤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대기업들 그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네.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근데 결과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추론을 하는 AI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층 신경망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추론을 위한 거고 네, 어떻게 네. 보면 엣지가 이 추론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딥러닝을 물론 같이 하지만 네, 이 네. 추론과 훈련이 같이 음. 병행해서 네. 그러니까 한쪽에만 몰빵이 됐다기보다 몰빵? 한쪽에만 괜찮아요, 초점이 괜찮아요. 맞춰졌다기보다는 아주 고급지고 좋아요. 네, 한쪽에만 맞춰졌다기보다는 이제 그 훈련과 추론이 같이 병행하면서 그런 네네. 결과값을 내고 그렇게 또 백업하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반도체도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고 있는 엣지형 네네. AI 반도체가 좀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주로 이렇게 이 학습은 네. 클라우드에서 하고 네네. 엣지에서는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판단하는 역할을 주로 네네, 하니까 맞아요. 다시 데이터를 받아서 다시 클라우드로 보내서 추론해서 다시 데이터를 받으면 데이터가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맞아요. 이제 시간이 오래 시간도 걸리잖아요. 걸리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 결정은 그 엣지 단계에서 곧바로 하고 네, 네네. 그 학습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학습을 해서 그 모델 같은 거를 이제 엣지에다 내려놓으면 네네. 그 엣지에 있는 칩에서 반도체 AI 반도체로 네네. 즉각으로 이렇게 추론을 응답할 수 해내는 맞습니다. 네, 그런 추론할 걸 수 있는? 말하는 네네.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 우리나라 AI 반도체 회사들이 네. 사실 우리는 이제 뭐 글로벌 기업도 관심이 있지만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잘 될까 이런 게 제일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곳들은 있는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네네. 언제쯤 이게 상용화가 될지는 사실 감히 말은 할 수는 없지만 AI에 특화된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거는 어쨌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AI 반도체 시장 자체는 커지는 것이 사실은 맞고 우리나라 기업도 네. 그 중에서 기술력이 있는 곳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도 처음부터 엔비디아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네. 예, 인텔 처음에는 그냥 정말 짱 그 스타트업. 네네. 그래픽 카드나 파는 작은 그죠, 회사였었죠. 네. 근데 지금이야 뭐 그렇죠. 음. 근데 그렇게 엔비디아가 될 수 있었던 것에서 착안해서 지금 AI 반도체 기업이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가 처음에는 네네. 그래픽 처리 장치만 만들었지만 나중에 이게 확산돼서 AI도 하고 메타버스도 네네.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던 게 자체 소프트웨어 스택을 너무 잘 쌓았고 AI 알고리즘을 돌릴 구동할 수 수 있는 있는 언어? 언어, 네, 네. 푸다라고 하는데 그 언어를 개발한 게 한 몫을 했다는 그런 네네.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더 개발하기가 쉬워지고 GPU를 이용하기 더 쉬워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을 한 건데 AI 반도체 기업이 여기에서 착안을 많이 해서 지금 소프트웨어 스택을 쌓고 있고 아. 소프트웨어 스택을 쌓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컴파일러라고 이렇게 언어를 변환해주는 지금 AI 반도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우리가 우리가 지금 주로 코딩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언어를 이제 통역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컴파일러를 아, 네네.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게 필요한 이유가 이 네. 개발자들이 처음부터 새로운 걸 막 배우라고 하면 잘 안 배우죠. 그쵸. 그렇죠. 지금까지 먹고 살기도 바빠 그쵸. 죽겠는데 뭐 아니 우리 새로운 걸 봐요. 또 배워. 40년을 영어를 배워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기존에 하던 거를 계속 잘 활용해서 그쵸. AI까지 할 수 있도록 네네. 이렇게 좀 도와주는 것들이죠. 그렇죠.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AI를 개발할 수 음.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갑자기 뭐 장밋빛 미래가 그려지네요. 한국에서 막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나오고 너무- 뭐 근데 하지만 좀 더 해외도 지켜보긴 해야죠. 스타트업이 아, 많이 그쵸. 있겠죠. 해외도 네. 스타트업은 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뭐 제가 네네. 잘 된다 못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앞으로 취재 나가서도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기업들이 있으면 인터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한테 소식도 좀 알려주시고 그래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